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상상을 하실 때가 있나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인이 된다면 다들 내 SNS를 궁금해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장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이처럼 연예인들은 무슨 살이다 해서 타고난 운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연예인, 즉 재주를 부리는 재인, 예인의 운이 있는데요. 그 분야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인생을 주제로 예인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특화된 예인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요 앞에 4개의 여우, 말을 준비했는데요.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고르셔도 되고 앞에 있는 트럼프 카드를 보고 뽑으셔도 됩니다. 왼쪽부터 다이아 8, 하트 5, 스페이드 J, 클로버 K 4개 중에 고르셔도 되고요. 캐릭터를 보고 고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다이아 8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먼저 이 카드의 여자는 하나가 생기면 둘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른스럽게 행동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남을 대하는 게 점점 능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느덧 사람들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이 카드의 중요한 의미는 가면입니다. 이 사람은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이끄는 재주가 있고 특유의 영리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의 능력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에도 능숙합니다. 질문자님의 인생 전반을 봤을 때에도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는 인생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질문자님의 운은 27, 28살이 가장 좋고요. 30살 이후로는 2살짜리 운이라고 해서 끝자리에 2가 들어가는 나이, 즉 22, 32, 42, 52에 10년 단위로 운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 중에는 아마 1월, 겨울이 가장 운이 좋고 그 다음은 5월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봤을 때는요. 비교적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편입니다. 자신을 잘 활용한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재능이 있으나 정서적으로 나만의 정체성, 나만의 것을 지키는 면이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바라고 그것을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욕심도 있어 보이네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매력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스타성, 즉 상업성이 있어서 배우를 직업으로 삼아도 무난하게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짧고 규모가 큰 영화보다는 길고 오래가는 장편 분야에 더 가능성이 많은 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소리를 연기하는 성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명극을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매 작품마다 다른 가면을 쓰고 작중 인물을 실감나게 마치 사람들을 속이듯이 연기를 하죠. 이런 예인의 운은 꼭 연예계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로 털어낼 수가 있는데 질문자님 카드의 경우에는 금전과 가까운 일을 함으로써 가진 끼를 발산할 수 있어요. 즉 금전,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실 경우에 중요한 지위에 올라갈 기운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취미로 무언가를 배우실 때 뭔가를 강의를 듣거나 뭔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직접 만지거나 다룰 수 있는 취미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순간에 그것을 만지는 기쁨보다도 질문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문제 혹은 그 당시에 고민을 하게 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해요. 종합해 봤을 때 질문자님의 팔자는 전형적인 배우의 팔자로 약간의 미적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특히 인생의 흐름이 좀 최신의 것을 쫓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내가 하던 일, 그냥 매일 하던 과거에도 해왔던 그런 일을 쭉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행에 따라서 선호가 바뀌게 되고 그것을 결국에 직업으로 택하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를 봤을 때는 질문자님이 기다리는 연애보다는 질문자님 쪽이 먼저 다가가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다루는 관계 위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네요.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사적으로 만나는 인연보다는 공적으로 만난 사람과의 인연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하트 5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 카드의 여자는 약간의 엉뚱한 면이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변의 충고를 깊이 듣지 않았고 자신의 감에 의존해서 살아왔으나 비교적 굴곡이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냅니다. 이 카드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통찰인데요. 이 사람은 무엇보다 꾀가 많아서 진퇴양난의 순간을 벗어나는 기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불리한 상황을 말로써 역전시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고쳐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인생 전반을 봤을 때도 이름이 사방에 퍼지는 운이라고 해서 좋게 말하면 연예인, 안 좋게 말하면 어떤 비리에 등한 사업가 또는 정치인의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재수가 좋은 편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캐치하는 감도 갖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요. 특히 29, 31살이 가장 운이 좋고요. 30 이후로는 7살짜리 운이라고 해서 끝자리에 7이 들어가는 나이, 즉 27, 37, 47, 57 이런 7자리에 10년 단위로 운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절 중에는요. 7월 초여름이 가장 운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2월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봤을 때는요. 가진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에너지가 좋고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마치 이해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죠. 질문자님만의 순간적인 판단력이 좀 좋은 편이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편이기도 하지만 모순되는 면도 있어요.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회의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는 유형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알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향후 저 사람과의 미래의 관계까지도 생각하는 면이 좀 있어 보이네요. 특히 타고난 통찰력이 좋고 어디서든 본인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스타성, 상업성이 있어서 배우나 가수 쪽보다는 예능인을 직업으로 삼으셨을 때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몸을 많이 움직이고
분주함이 큰 일에 더 가능성 있는 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컨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나 또는 블로거, 즉 인플루언서들도 예능인에 해당이 되겠죠. 조선시대에 비유하면 전기수라고 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꾼이 있었는데요. 전기수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한 나머지 듣던 사람이 전기수를 실제 인물로 착각해서 칼로 찔렀다는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 이야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몰입력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예인의 운은 연예계 쪽으로 안 가더라도 다른 분야로 감으로써 털어낼 수가 있는데, 질문자님 카드의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함으로써 가진 기운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해서 재물이 모이는 운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취미를 즐기실 때 타인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취미를 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일로 답답함을 느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종합해보면 질문자님의 팔자는 전형적인 이야기꾼의 팔자로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대가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즉, 얻는 것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매사에 대인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좋지 않게 끊겼던 연락, 끊겼던 과거의 인연도 향후에 서로 다른 지위의 형태로 만나서 그쪽에서 질문자님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하네요.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는 좀 확신이 부족한 연애를 주로 하시게 됩니다. 막 불타는 연애,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연애보다는 편하게 친구로서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한 채로 지속되는 관계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불타는 사랑보다는 우정과 비슷한 연애를 주로 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 카드는 진실성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의 여자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횡재를 하거나 요행과는 인연이 닿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운으로 잘 되는 일보다는 그만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얻어낸 일이 더 많았고요. 내가 가진 것들, 나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적당히 큰 욕심 없이 살아왔으나 생각보다는 아무런 성과 없이 소모되어 버린 버려진 시간이 많습니다. 이 카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인데요. 이 사람은요, 무엇보다 미래를 보는 시야가 넓어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더 개발하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운은 있지만 스스로 운을 맞을 여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모한 도전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적응하는 일을 잘 하는 편입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요. 주변 상황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나의 분수에 만족하고 과한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어찌 보면 현명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질문자님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봤을 때는요, 마음과 몸이 깨끗한 운이라고 해서 수련하는 사람 또는 종교인, 연구자의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을 비우고 비교적 좀 긴 안목으로 좀 인내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형태의 인생을 살게 되실 거라고 해요. 물론 인생에 있어서 우연히 만나는 엄청난 횡재 같은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만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만족하는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운세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생을 봤을 때 특히 26살 그리고 30살에 가장 운이 좋고요. 30살 이후로는 9살짜리 운이라고 해서 끝자리에 9가 들어가는 나이, 즉 29, 39, 49, 59에 10년 단위로 운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 중에는요. 4월 초봄이 가장 운이 좋고 그 다음은 6월입니다. 질문자님의 성향을 조금 더 보면요. 다른 사람의 일에 일단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나만의 일,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의무,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편이고 감수성도 조금 풍부한 편이라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감정에 의한 끌림 이런 것들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또한 자기 반성이 높다고 하죠.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발견하고 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능력이 있으나 다만 일이 너무 잘 될 때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거나 또는 되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람을 잘 믿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결과와 상관없이 상황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그런 정신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시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나 예컨대 또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공부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버텨내는 그런 근성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타고난 예술적인 감각이 좀 좋으신 편인 것 같고 관찰력 또한 좋은 편이라서 여러 번 본 것들을 그대로 따라해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재능, 즉 그쪽의 상업성이 있어서 배우보다는 가수나 댄서를 직업으로 삼으셨을 때 더 무난할 것 같은 인생으로 보이네요. 특히 시끄럽고 빠른 음악 쪽보다는 감성적이고 소소한, 소박한 그런 음악 쪽에 더 가능성이 많은 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악을 직접 만들면서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나 작곡하는 유튜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조선시대에 비유하면 기생과 비슷한데 매체에서는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관청에 속한 기생은 그림, 글, 춤, 악기 모두 혹독하게 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음악과 춤을 업으로 하는 그런 기생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질문자님의 운은 연예계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다른 길로 감으로써 털어낼 수가 있는데요. 질문자님 카드의 경우에는 전자, 통신, IT와 관련된 일을 하시면 갖고 계신 기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운이 강력하게 보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분들은 시험 쪽의 운이 괜찮아서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취미를 즐기시더라도 공부를 해서 자격을 얻는 쪽에 취미를 두시면 좋습니다. 꼭 공무원이나 전문직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취미와 관련된 자격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30 중반쯤에 질문자님의 지위가 상승할 중요한 시기에 질문자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틈틈이 배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질문자님의 팔자는 전형적인 어떤 발전을 지향하는 팔자로 현재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인생에도 좀 기복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위기에 좀 적응하는, 파도를 탈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특히 살면서 위기를 맞는 만큼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맞게 될 수가 있대요.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전공 분야, 내가 잘하는 것들을 꼭 하나 정도는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정말 그런 전공 말고 내가 잘하는 일, 나의 특화 분야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아요.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는 질문자님께서는 감정적인 연애를 주로 하시게 될 거라고 해요. 다행히도 질문자님 인생에 좋은 인연이 들어있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아껴줄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배우자의 운 또한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질문자님의 타고난 감수성이 좀 높으신 만큼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질문자님이 분명히 캐치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나의 인연이 나타나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질문자님께서 그 신호를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번째 카드 해석해 볼까요? 우선 요 카드에 있는 여자는 약간의 강박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고 싶어 하지도 않죠. 어려서부터 사회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사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분명한 꿈이 없이 살아왔으나 비교적 스스로 독립적으로 인생을 개척해낸 사람입니다. 이 카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통찰과 감각인데요. 이러한 유형들은 무엇보다 현실적인 유형이에요. 무모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장 현실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는 것에 만족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님에도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그 상태에 만족하기도 하고요. 나와 관계없는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생 전반을 봤을 때는요. 어두운 밤에 촛불을 얻을 운이라고 해서 좋게 말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획자 또는 전문 투자자와 비슷한 인생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진 타고난 운이 대단히 좋은 편은 아닌데 돈이나 세상의 흐름 같은 것들이 질문자님 눈에 얼추 보이고 이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운이라고 해서 질문자님 인생에 있어서도 계속 기회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약간의 이동수도 있는 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운을 봤을 때는요. 24살 그리고 30살이 가장 운이 좋고요. 30살 이후로는 1살짜리 운이라고 해서 끝자리에 1이 들어가는 나이 있잖아요. 즉 21, 31, 41, 51의 10년 단위로 운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 중에는요. 5월의 초여름이 가장 운이 좋고 그 다음은 12월입니다. 특히 12월에는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운세라고 해서 나에게 해로운 것들을 미리 피해갈 수 있는 운입니다. 질문자님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봤을 때는요. 약간은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신경을 쓰시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서 내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과 판단력도 있는 편이에요. 두뇌가 발달했다고 하죠. 순간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좋고 어떤 탁월한 전략을 찾아내는 능력이 괜찮지만 다소 꼼꼼함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좀 질문자님에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에 적이 생길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오는 운으로 보이고요. 직책이나 책임이 부여되는 운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무거운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도 이것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찾아오는 기회마다
그 기회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질문자님 쪽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인기가 올라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 타고난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아요. 내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기지가 발휘되는 어떤 상업성, 스타성이 있어서 정극 배우나 가수보다는 즉흥적인 쪽 있잖아요. 연극이나 뮤지컬 배우 쪽을 직업으로 삼아도 무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컨텐츠를 기획하는 제작자, 방송 기획 쪽, 이런 쪽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별감이라고 해서 예인들을 모아서 행사를 기획하고 놀이판을 짜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어떤 연예 기획자와 똑같이 사람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점검하기도 하죠. 직접 사람들을 다루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기획 쪽에 있어서 재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질문자님의 어떤 예인의 운은 연예계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다른 길로 감으로써 털어낼 수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뽑은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가시는 게 좋냐면 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대신에 흐름 위주로 가는 산업들 있잖아요. 광고도 좋고 스포츠 쪽으로도 질문자님께서 가진 기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식견이 넓어지게 되고 재물이 모이는 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직업이 아니고 취미를 즐기시더라도 어떤 좀 승부가 있는, 승과 패가 나누어지는 취미를 두시면 기운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종합해봤을 때 질문자님의 팔자는 전형적인 구상가의 팔자로 외부로부터 얻는 운은 조금 약한 수준이지만 주로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하는 형태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운이 약하다고 해도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요. 질문자님이 하시는 노력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의 크기가 좌우되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역시나 노력한 만큼 운도 굴러오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수가 있어서 여기저기 떠돌게 되지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약간은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적당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의 섭섭함은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데에도 비교적 운이 좋지만요. 그냥 만나는 것, 좀 단기적인 만남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진지한 관계로 가기 전에 무산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인생에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빨리 진도를 나가도 되는 건가 싶은 좀 급진전되는 관계는 버리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가까워지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셨을 때 질문자님과 의견 충돌 없이 무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고, 역시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